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혹은 공공기관에 갔을 때 이 벽에 붙어있는 실종아동 전단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몇 년간 혹은 수십 년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 아이들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입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실종아동들의 얼굴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가 들은 이야기 비슷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가족을 만나보기 전에 우선 실종 리포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 리포트, 오늘은 정말로 기분 좋은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52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된 실종 아동의 사연인데요. 소장님, 이야기 빨리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월 31일인데요. 1965년에 7살 때 실종됐던 이영희 씨가 오빠를 만나게 된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족과 만나게 됐는데요. 그럼 우선 실종 당시 상황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1965년에 이영희 씨가 이제 남대문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장사를 같이 나갔다가 장사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노점상에 지갑을 놓고 오신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살이었던 이영희 씨를 전차정류장에서 기다리게 하고서 노점상에 가서 지갑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영희 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종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실종됐던 당시 나이가 만 7살인 거죠. 네. 예. 지금 뭐 생각하면 만 7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잠깐 기다리라고 한다면 네, 기다릴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도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이제 이영희 씨가 없어졌던 거죠. 그렇군요. 아마도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예, 또 찾아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럼 듭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대요? 예, 이영희 씨는? 씨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행히 이영희 씨가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도 이영희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고 계셨고 네. 기억하고 계신 부분은 이제 그 부모님을 어머니를 못 만나게 돼서 고아원에서 당시에는 시설에서 지내다가 네. 이제 시설에서 딸처럼 길러주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네. 그분의 집에 가서 살았는데 사실 옛날에 좀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이렇게 돕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과정 중에 네. 이영희 씨가 나는 왜 학교를 가지 않는 걸까라는 걸 이제 부모님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제 가출을 하게 됐고 가출하고 난 이후에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옛날 일이어서 1965년에 실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면은 본인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옛날 일이어서 그만큼 지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가족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죠? 52년 만에?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영희 씨가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본인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부모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동안에도 쭉 해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연결이 안 됐고 이번에는 우연히 이영희 씨의 손자가 과자를 먹다가 사실은 저희 기관에서 제과회사와 함께 네.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네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자 봉지를 보게 되셨던 모양이에요. 아, 과자 봉지 뒤에 항상 아이들 붙어 있잖아요. 네, 예, 실종아동을 소개하고 예. 있고 네네. 이제 그걸 보고 그럼 찾아오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네. 저희 기관 사이트에 들어와서 본인의 이름으로 실종아동을 찾아보신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네.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명의 아이를 아. 그리고 이제 비슷한 상황의 아이를 찾게 되셔서 네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신 것이고 참 이게 굉장히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오빠분도 네. 사실은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오빠분도 작년 10월쯤에 이제 지인으로부터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가족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제보를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기관에 실종 신고를 하셨어요. 동생분에 대한.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이영희 씨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네.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맞아요. 오빠분과 일치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지금 뭐 말씀 중에 알려주셨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생전에 이제 잃어버린 딸을 만나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나 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네. 또 아버님이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예.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찾기 위한 노력을 또 어머님 나름대로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또 그런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만나시질 못했고 이제 그래도 다행히 오빠와 동생분이 만나게 돼서 만나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만날 수도 있는 걸 조금만 더 빨리 네. 만났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근데 이 분들 정말 이제 극적으로 상봉을 하셨다고요. 네, 감격스럽게 만나시기는 하셨는데요. 사실은 만나기 전까지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유전자 검사 일치가 확인이 돼서 네. 이제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 상봉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이영희 씨가 마음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네. 네. 5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전혀 남남으로 살아오셨고 또 이제 각자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는지 상봉하기 전날 조금 만나기가 어렵겠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틀 뒤에 다시 마음이 좀 정리되셔가지고 기관에서 조용히 만나고 싶다라고 네네. 하셔서 두 분이 감사하게도 잘 만나셔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상봉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함께 헤어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네. 그걸 다 넘기에는 또 심리적인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수님. 그럼요. 예. 제가 그 가족들을 이제 오랫동안 상봉을 많이 시키면서 참 뭐랄까 가족 상봉 자리가 아프고 기쁘다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이렇게 40년 만에 가족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해주면 네. 40년, 5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가족들 만나면 막 얼싸안고 막 기쁘고 막 눈물만 흘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게 하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요. 정말 아파요, 마음이. 가족인데 저렇게 예. 될 수밖에 없는 예. 모습을 보면. 말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한 15분 정도 이제 흐르면 서로 얘기하고 그때 눈물 흘리고 이제 껴안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만남은 아프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상봉 때 이재인 씨 부부가 오셨고 오빠 부부가 오셨고 이영희 씨는 이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오셨는데 지금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두 분만 있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 자리를 피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얼싸안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말이 정말 정확한 것 같고 네.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부모님들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본인의 출생이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보를 하실 수 맞아요. 있도록 직접 나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굉장히 딱 맞는 사례라서 음. 사실은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영희 씨께 이제 조금 다른 가족들을 음. 장기 실종 가족분들에게 네네. 희망이 되실 수 있도록 맞아요. 좀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부탁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네네. 기회가 되면 네. 같이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족을 찾은 분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알려야 된다는 네. 그런 거 어떻게 캠페인처럼 좀 이렇게 펼쳐주신다면 정말로 잃어버린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찾던 부모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막상 찾았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지금 제가 보면 이제 그 상봉 자체가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그 대부분 실종 아동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심하거든요. 네. 그 부모 없이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는 아픔이고 또 새로운 낯선 곳에 갔을 때 학교 다니는 문제 또 인권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온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트라우마를 보여주기 싫고 또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정말 그 사람은 안 만난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가족들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특히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네. 어릴 적에 고통을 줬던 그 입양했던 분들 만나서 우리가 가족이다 얘기하고 그런 그 치유 과정을 적극적으로 갖는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 가족 상봉을 하면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어요. 서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52년 만에 가족과 만난 이영희 씨의 사연 저희가 실종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 유전자 검사 제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실종 아동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이 지쳐버린 가족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실종 아동이 가족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방법을 알릴 차례입니다. 실종 아동과 가족이 만나기 위한 가장 마지막 방법은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은 실종 아동과 가족의 상봉에 높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2012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실종 아동과 가족의 상봉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6년까지 196건의 가족 상봉을 이루어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는 3단계를 거쳐 이뤄집니다. 먼저 경찰을 통해 실종 아동 및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두 번째로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전자와 신상 정보를 암호화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를 분석하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실종 아동 찾기를 위한 3단계가 마무리됩니다. 네, 유전자 검사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조사를 해본 결과 196건의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전자 검사 제도가 실종 아동을 찾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럼요. 예,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유전자 부분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유전자는 단순히 유전자가 아니라 어떤 법혈청학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땀이라든지 또 혈액, 또 우리가 그 DNA, 분비물 모든 게 법혈청학적으로 유전자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종자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아쉬운 게 한 저는 2가지 정도 지금 잡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부모하고 아동군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를 대비해서 형제군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DB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성인 실종입니다. 성인 실종도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런 성인 실종이 많거든요. 네. 성인 실종에 대한 부모와 가족들을 유전자를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 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에 저희가 사연 전해드린 이영희 씨 같은 경우에도 오빠의 유전자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종 가족이 있는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은 다 같이 이 검사를 통해서 좀 DB를 구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종된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찾아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사실 이미 보호자들은 유전자 DB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이제 아동들이 또 그런 실종에 대한 기억이나 네.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이영희 씨처럼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행동을 좀 네.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일단 찾고 나서 만나시는 거는 그때 고민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이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먼저 좀 찾아 나서시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 검사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법제화돼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것이 이제 2005년에 실종아동 등의 보험이 지원해가는 법률이 그 생기면서부터예요, 이후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여 년이 이제 지난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저희가 네. 다른 노력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인식하실 수 있도록 맞아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사 하나만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알려드린 이영희 씨 사연 같은 경우도 이 오빠분께서 미리 그 검사를 해놓지 않았으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까. 찾지 못했겠죠.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이 실종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뉴스들 전해드리면서 더 많은 실종 가족들께서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영희 씨처럼 이렇게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 저희가 더 자주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오늘 찾아야 할 아동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김은지 2002년 당시 만 4살 때 실종됐으며 현재 19살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최재혁 2002년 당시 만 2살이었으며 현재 17살이 됐습니다. 강송희 충북 진천군 광해원 면에서 실종됐으며 2002년 만 7세로 올해 22살이 됐습니다. 김하은 2001년 당시 만 6살로 현재 22살입니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서 실종됐습니다. 이예지 2001년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만 2살로 현재 18살이 됐습니다. 왼손잡이가 특징입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신경하 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나이는 6살, 만으로는 4세였고요. 근처에 살던 할머니 댁을 간다고 나간 뒤에 실종됐습니다. 올해 나이 48살이 된 신경하 양. 지금 스튜디오에는 신경하 양의 어머니이신 한태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직접 우선 이 경하 양이 실종됐을 때 그 나이와 현재 나이를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970년 7월 25일. 예. 한국 나이로는 6살이고 70년생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는 48. 48이 됐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뉴스 하나 전해드렸거든요. 예, 52년 만에 가족을 찾은 분이 계세요. 정말. 예, 어머니께서도 너무 그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지내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네. 아이고 52년이래. 네. 내가 죽기 전에는 만나야죠. 아유,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음, 얼른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죠. 예, 우리가 앞에 그 이영희 씨 상봉하는 것처럼 네네. 적극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또 찾고 있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장기 실종 아동은 그 우리 유전자라든지 포괄적인 자료 수집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많은 참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어머니께서도 너무나 이 과정을 바라고 계실 텐데 어머니께서는 그 유전자 검사를 이미 해서 등록을 해놓으신 상태죠. 네네. 예,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있을지 모를 이 신경하 양 이분께서 직접 나서주고 이 검사만 해주셔도 저희가 바로 만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단서를 오늘 좀 많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선가 이 본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신경하 양에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하 양이 실종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실종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5년 5월 9일) 엄마는 따뜻했던 그해 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경하가 사라지던 그날. 경하는 첫째 딸이었고 밑으로 3살 여동생과 막 6개월이 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동네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있던 경하. 엄마는 두 동생만 데리고 장을 보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얼마 후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경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라 서로 잘 알았던 마을 사람들. 경하가 근처 할머니 집에 갔다고들 했습니다. 평소에도 곧잘 할머니 댁에 혼자 잘 갔던 아이였기에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까지도 오지 않았지만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잠까지 자고 오는 것 같아 오히려 이제 다 키웠구나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빠는 서둘러 출근길에 나섰던 길. 할머니 댁에서 함께 살던 삼촌 역시 길을 나서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알았습니다. 경하가 어제 할머니 댁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시장 보러 갔던 사이 경하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미 하루가 지난 상황. 경하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할머니 댁에 가겠다고 나섰다는 경하. 하지만 그날 이후 경하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경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신경하 양이 실종됐던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어머님, 그 당시 상황 조금 더 저희가 네,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할머니 댁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나 봐요. 예, 한 1.5km. 아, 우리가 어른이 걸으면 한 15분 거리고. 근데 거기를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다녀요. 그랬어요. 네. 굉장히 그러면 똘똘한 아이였나 봐요. 예, 똑똑해요. 네. 뭐 어디 갖다 놔도 아. 지가 대장하는 타입이지 이렇게 네. 뒤처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요. 경화가 없어졌을 네. 때 그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목격자는 혹시 누군가요? 없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예.
그 개를 봤다는 아줌마는 자전거 포하는 집 그 아줌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가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할머니 집 가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혹시 저녁 그때가 한 오후 2시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경화를 2시에 어디 가니 하니까 할머니 댁에 가요 하고 나갔는데 나갔을 때 경화에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들고 있었다든지 아무것도 그런 거 없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 아침에 옷을 입혀놓은 게 위에는 남색의 줄가라 이렇게 아주 그냥 잔잔한 줄가라 아래는 약간 1인치 정도의 청색 줄가라 그렇게 하고 꽃신을 새로 산 거예요. 꽃신 네. 그 옛날에 애기들 그 꽃신이라고 그러나 네네네. 그거 사서 사준 지가 며칠 안 되는데 그래요. 새 그거가 신을 맞- 신고 나오고요. 예, 예. 그게 그 위아래 이렇게 잔잔한 줄무늬, 줄무늬, 예, 그거. 옷을 입고 나가는데 보통 이제 실종 아동들이 나중에 찾고 나서 봤을 때 이렇게 실종됐던 당시에 그 옷을 나중에 이제 가족을 찾았을 때 증거는 아니고 중요한 물건으로 갖고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럼요. 선생님? 그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실종돼서 입양되거나 실종돼서 자란 분들이 자기 어릴 적 사진을 꼭 갖고 있더라고요. 네. 또 대부분 그 입소하게 되면 시설 입소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아.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약간 좀 궁금한 거를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경아가 실종되고 나서 뭐 신발이라든지 소지품 이런 게 뭐 길거리에 발견된 적이 있는지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전혀 어디서 뭐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전화가 있어서 전화가 온다든가 네. 그런 것도 전화도 없었지만 그냥 아, 아침에 내가 그러니까요. 입혔던 거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래요. 예. 그야말로 정말 하루쯤에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예,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건데요. 경화가 실종된 이후에 한 5, 6년 동안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로 안 해보신 일이 아유 없으셨다고요. 별짓 다 했죠. 내가 뭐 진짜로 누가 구슬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방을 소 한 마리 그 6만 원짜리 월세를 샀는데 누가 네. 그 점을 구슬하면 찾을 수 있대서 그걸 떼가지고 아이고, 그 귀한 돈을 내셔갖고 구슬 그럼요. 하셨군요. 그게 한두 예.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심경은 너무나 이해가 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경으로 하셨을 텐데. 자식 잃어버렸는데 뭐라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심정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또 그런 거를 악용해서 부모님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적이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네. 좀 잘 대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참 부질없는 짓도 그 못 사는 처지에 많이 했구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걸 알지. 그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지, 애는 찾고 싶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게 다 같이 들리는 네. 거예요.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예, 택도 예. 없어. 7년 전에 그 용한 분이 네. 정말 용한 분이 예. 그 실종 아동이 그 화성의 그 동네에 있다 이렇게 가족 제보를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하고 네. 갔거든요. 겨울에 예, 예. 가서 이제 다 뒤져가지고 그 아이를 뭐 부모 없는 아이 찾아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래요. 그 굿하는 거는 말짱 꽝이야. 너 없는데 더 없어. 어쨌든 그렇게 힘든 심경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니까요. 경화 양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방송 출연하신 이후에 실제로 경화 양을 찾기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네, 같이 네. 살기도 예, 하셨다고 살려면 여기 사연이 같이 있는데. 살고 예. 같이 살면서 걔를 결혼까지 시켰죠. 진짜 경화 양 맞았나요? 아니요. 네, 걔가 네. 이렇게 대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따 가서 보니까 내가 보는 그 어렸을 때 걔가 단발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저 사진에 나온 네, 그 어머니 단발머리 사진. 예. 그게 딱 애가 그때 그거가 나한테 눈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인 거예요. 여기 얼굴도 통통하고 그래서 너 경아 맞지? 그러니까 걔가 약간 머물거리다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데려오셔서 키우신 거예요? 그렇죠. 아, 다른 확인은 일체 더 안 하시고요? 그때 뭐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그때 당시면은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렇군요. 없었어요. 그런 그냥 게 직감적으로 보고 본인도 맞다고 이러면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근데 거군요. 이제 걔가 한 3년 후에 이제 결혼시켜주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내가 사실 경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뭐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보는 순간에 아, 저 여자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따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뭐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니 또 탓할 수도 없는 그분도 또 지금은 그분만의 예, 그럼요. 그런 슬픈 그래서 사연이군요. 걔라도 내가 데려다 네. 결혼이라도 시켜서 네. 난 솔직히 말해서 조금 가슴에 맺힌 거는 걔로 인해서 좀 가라앉았어요. 왜냐면 네네. 아유 너 엄마도 나마냥 골치 아프니까 내가 너 내 자식 삼아서 그냥 결혼시킨다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 들었다. 아, 돈도 많이 오히려 이제 쓰셨고 경화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네. 실망감보다도 난 그 실망감은 안 해. 똑같은 상황에 있을 네. 다른 경화 네. 어머님 생각 오히려 해서 마음이 헐갑을 했어요. 내가 나무 자식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걔가 요만치라도 나로 인해서 그 3년이라도 즐거웠으면 또 어디선가 정말 경화양이 예, 또 누군가 이렇게 좋은 도움을 받아서 잘 지내길 바라는 어머니 마음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희 좀 이야기 나눴잖아요. 어머니께서 그 진짜 경화양이 아닌 그 분을 예, 친엄마를 또 찾아주시려고 노력도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본인이 또 안 찾은 아,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가 들고 네. 내 침대에서 이렇게 같이 내 팔베개 하고 네. 이렇게 서서 만져주면서 경아야 내가 우리 경아를 찾듯이 너도 네 엄마를 찾아. 네. 그래야지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네. 그 얘기 끝에 걔가 하는 말이 엄마는 경아를 찾지만 자기 엄마는 자기를 버린 거나 똑같대요. 왜냐하면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라고 간 거야. 그러니까 걔가 고아원에서 딴 데를 안 가고 기다렸는데 기다린 거예요, 애가. 네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런 일도 있을까? 나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을 얘가 말을 하니까 얘는 저 그 고아원에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엄마 그런 사람 많아요. 나 거기에 내가 더 쇼크다. 네.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그 실종 아동이었다가 네. 상봉하게 된 몇 사례들을 보면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실종이 돼서 시설로 이렇게 입소가 됐는데 엄마가 사실 버린 게 아닌데도 아이들은 버림받았다라고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 네, 찾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 거죠. 때문에 네. 이제 찾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진실인 것만은 아니니까 네. 가족을 찾을 수 있으면 네. 어떤 노력이라도 해서 찾을 수 일단은 있다면 네.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어머니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경화도 어디선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겠다 이러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께서는 정말 단 하루 한시도 잊지 않고 찾아왔고요.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생각 갖고 계셨다면 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한 번 이 질문을 어렵게 드렸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그동안 정말로 많은 어려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경화양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경화양께서 꼭 이 이야기를 꼭 보고 듣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또 주변에 계신 분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안다 하시는 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경화양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접근을 해서요. 단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신경아 양이 어린 시절 기억을 더 잘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지금 사진 한 장 갖고 나왔는데요. 실종 당시 경아 양 모습이죠. 네. 이게 3살 때 사진이에요. 3살 때 사진이고 네. 사진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전단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유일한 갖고 계신 유일한 사진인가요? 걔가 나랑 살면서 있는 사진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흑백에다가 흐릿하게 나와서 좀 이 사진 보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어머니께서 기억하시는 경아 양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있나요? 얘가 이 사진을 아마 만에 하나 본다면 네. 여기에 동생이 하나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아. 근데 이제 걔 동생을 잘라갖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네네. 사진을 만드는 건데 네. 동생들이 둘이 있는 거 기억할 거고요. 네. 남동생하고 밑에 여동생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남동생이 태어난 지 6개월이었었는데 걔를 집 밑에 걔가 경숙이에요. 네. 경숙이하고 아기는 성수였었는데 경숙이랑 둘이서 아기를 얘를 업혀준 거예요, 경아. 그래갖고 엄마가 거기 무심천에 네. 빨래를 하러 가잖아요. 네. 아기를 업고 거기를 내려온 거예요. 아기가 6개월짜리. 아이고 얼마나 놀랬는지. 날도 얘가 9월 16일 날 났거든요. 네네. 추워요. 그때 9월 16일 날이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때- 네. 어머니 눈하고 코 입도 많이 닮았잖아요. 네. 닮았는데 그럼 어머니 그 경아 몸의 뭐 특징이라든지 강인하게 기억할 만한 그런 게 또 있어요? 강인하게 기억할 만한 거는 별로 없고요. 제가 여기 어렸을 때 여기에 연탄 그 난로에 딘 흉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뭐 특징이랄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마가 살짝 좁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마가 이쪽으로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좀 좁았어. 내가 그렇게 하고 지인 남동생하고 걔하고 조금 똑같고, 남동생하고 비슷한가요? 예, 이 아기 때, 네네. 아기 때 둘이 네. 이 뼈와 요 피부가 똑같고 얘하고 걔하고는 좀 이렇게 딱 전맥일 때 그 안겨 있을 때 그게 지금도 느낌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걔나 우리 아들이나 네네. 요 애나 예. 그 아기 때 그 품 안에서 그 전맥이었을 때 그 네. 모습은 똑같고 얘 바로 밑에 동생 하나만 약간 좀 틀리다는 걸 골기억이.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랑 아드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실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좀 똑같다고 닮았다고. 그래요. 아, 저를 그래요? 보면은 아마 좀 많이 닮았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럼 어머니께서 40대 중반의 특징적인 모습을 꼽아줄 수 있을까요? 좀 네. 제가 좀 얼굴이 지금은 살이 좀 빠진 건데 좀 통통했었어요. 그러면은 얘 보라고 좀 같았지. 그렇군요. 예. 어머니 얼굴 보면요. 어머니 턱선 있잖아요. 네. 턱선도 비슷하고 특히 그 코 모양, 코 형태하고 입술, 눈 형태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요. 얘는 많이 얘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셋이는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얘 동생 하나만 유일히 아빠 닮았지. 아버지라군요. 어머니께서 계속 특징적인 모습이 특징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해 없어요.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드님 현재 모습과 네. 어머니 사진을 보니까 어떤 되게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 얘만 쌍꺼풀이 없어. 나하고 얘하고 우리 아들하고 남동생하고 얘 네네. 바로 밑에 경숙이는 또 쌍꺼풀도 크고 눈이 커요. 네네. 걔만 하나 틀려. 예. 걔는 어디서 딴 애가 태어난 것 같아. 딴 애가 아니고 아버님을 닮으신 거죠? 아버지의 네네. 눈이 할머니 눈을 아. 닮았어. 할머니 눈이 커요. 네. 그래서 약간 되게 저기 전형적인 동양 얼굴형인 얼굴이에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얼굴도 약간 긴 오목조목 편이시고 그냥, 네. 오목조목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없으셨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서 자신의 어린 시절 그런 모습들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또 저에게 적극적으로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머니 네. 또 하나는 동생들하고 기억 같은 네. 건 없나요? 있죠. 어떤 네. 기억 있어요? 아마 경아가 그 날 나가는 날 집에서 잃어버린 날 어느 아줌마가 500원을 빌려갔었어요, 나한테. 그런데 그거를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옆집에 영숙이 엄마가 그걸 갖다 주면서 이거 엄마 드려라 그래갖고 걔가 갖고 있다가 그걸 갖고 가서 지 동생 경숙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가서 다 과자를 사줬대요, 아침에. 그런데 내가 너 돈이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는 엄마 저기 영숙이 엄마가 그때 엄마가 꿔준 거 갖고 온 거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언제 꿔줬어? 그러니까 엄마 꿔준 거 나도 알아 이래 얘가. 애기가요. 네, 네. 그래서 그 과자가 이름이 그 당시에 이름이 그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그 과자 이름이야. 그런 과자가 있었군요. 그래 그게 제가 마지막이에요. 그 기억도 꼭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어렴풋이. 할아버지가 예, 예. 특별해요. 네. 할아버지가 특별한 거는 이 수염이 메기 수염이에요. 그래서 이 메기 수염을 이렇게 지가 잡고 맨날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이렇게 했던. 그런 건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분명히 알고. 예, 예. 얘가 딴 거는 몰라도 할아버지가 메기 수염이라는 거. 네. 그거 이렇게. 혹시 그리고 또 아까 그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아, 과자 얘기하셨는데 네. 경아가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 같은 거 왜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나중에 어른 돼서도 좋아하잖아요. 걔는 어렸을 때 내가 뭐를 해줬느냐면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사줄 게 없으니까 계란 과자를 조금 만들어줬다. 계란에다가 밀가루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꿔주면 애껴요 그거를. 다 못 먹고 한꺼번에. 참 인정이 많은 애예요. 그래. 그럼 너 다 먹어 네 거야. 내가 그러면 아니야. 이따가 얘가 달랄 거래. 지 동생이. 얘한테 찔찔매. 그렇게 하고 신발 같은 거를 새로 사주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뺏어. 지 동생이. 그러면 그거 뺏기고 저는 까치발 뜨고서 그 작은 신을 신고 그 추운데도 이렇게 와요. 그럼 너 왜 발을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 애기가 신발 뺏었대. 마음이 근데 착한. 화를 내거나 뭐 엄마한테 또 그런 거 없어. 때를 쓰거나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야단을 치면 엄마 애기 때리지 마. 그러고 애를 갖다 구탱이다 놓고 이렇게 막아요. 그렇게 심성이 착한 아이여서 더 지금 생각하시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라도 조금 작은 기억이라도 저희가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과자 사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나눠줬던 할아버지 기억들. 그 메기 할아버지, 수염은 예, 메기 수염. 애가 네네. 그거는 아주 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당시에 계란으로 만든 네. 과자도 만들어줬던 기억.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경아양의 그 기억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어린 시절 이야기도 좀 자세히 해봤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 현재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 또 남동생의 모습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꼭 어디선가 있을 우리 경아양이 이 기억을 많이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와 인사 나눠야 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께 끝으로 좀 힘내시라는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늘 하면서 우리들의 작은 몸짓 또 경아를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 경아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살아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기 때문에요. 날 어머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날 건강하십시오. 경아가 어머니 곁을 떠난 지 4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늘 같이 다니시는 거 보면 항상 건강하시고 또 긍정적인 밝은 모습이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뭐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경아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꼭 저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런 밝은 모습으로
같이 함께 경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선가 저희 방송 보고 계실 분들 이렇게 경화양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우리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꼭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 그동안 네. 우리 경화양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혼자 하셨겠어요. 네. 네. 그래서 끝으로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 모를 우리 경화양께 띄우는 영상 편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께 이 영상 편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어머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야, 엄마가 너를 많이 찾는 거는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너를 생각하면 옛날에 엄마가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너한테 못 해준 거 그런 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난 너 얼른 만나서 엄마가 더 늙기 전에 너 얼른 만나가지고 다 너한테 용서를 받고 싶어. 경아야, 어디서 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엄마는 네가 똑똑한 아이였으니까. 엄마는 네가 엄마 앞에 좀 한 번이라도 와봤으면 좋겠어. 경아야, 멀리 어디 있더라도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 네가 인터넷이라도 뒤져서 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제발 엄마 좀 찾아. 부탁한다, 경아야. 미안해. 그리고 어렸을 때 너 너무 많이 못 사는데 태어나가지고 엄마 나 하얀 밥 한 번 먹고 싶어. 이렇게 했던 말이 지금 너무 많이 생각나. 미안하다. 너무 못 살았을 때 밥도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경아야, 엄마도 나이도 먹고 아프고 너를 만나는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이제 네가 마음 돌려서라도 엄마 좀 찾아주라. 미안하다. 옛날에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미안해, 경아야. 오늘 방송을 통해 소개된 신경하 양입니다. 1975년 5월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온천동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나이 6살, 만 4살로 현재 48살이 됐습니다. 근처 할머니 댁에 간다고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신경하 양의 소재를 알고 있거나 비슷한 인상착의를 목격한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은지 2002년 당시 만 4살 때 실종됐으며 현재 19살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최재혁 2002년 당시 만 2살이었으며 현재 17살이 됐습니다. 강송희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에서 실종됐으며 2002년 만 7세로 올해 22살이 됐습니다. 김하은 2001년 당시 만 6살로 현재 22살입니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서 실종됐습니다. 이예지 2001년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만 2살로 현재 18살이 됐습니다. 왼손잡이가 특징입니다.